148조 1082번 이어서 할게요. 흰색과 빨간색 페인트가 A 용기에는 1대 7의 비율로 섞여 있고 B 용기에는 5대 3의 비율로 섞여 있다. A 용기와 B 용기의 페인트를 모두 섞어 흰색과 빨간색이 3대 4의 비율로 섞인 페인트 700g을 만들려면 A 용기에 들어있던 페인트의 양은 만들었다면, 자, A 용기가 있는데 여기에 흰색이랑 빨간색이 섞여 있는데 1대 7의 비율로 섞여 있대요. 그리고 B 용기에는 흰색과 빨간색이 5대 3의 비율로 섞여 있다. 근데 얘네를 그냥 다 섞어서 이렇게 섞었는데, 그랬더니 흰색과 빨간색의 비율이 3대 4 비율로 섞였고 얘는 700g이 만들어져 있다. 그럴 때 얘는 몇 g 있냐? 페인트의 양은 A 용기에 담겨져 있는,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B 용기에 일단 당연히 여기가 X라고 하면 여기는 700 마이너스 Xg이 되겠죠. 자, 얘도 비율 문제인데 자, 흰색이 몇 그램 들어있냐? A 용기에 라고 할 때 얘는 Xg은 8분의 8 g이에요. 1대 7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흰색은 A 용기에 흰색은 8분의 1 Xg이 들어있어요. 전체를 Xg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 빨간색은 8분의 7 Xg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흰색은 총, 여기도 8이 있죠. 8분의 8g. 전체가 8분의 8g인데 8분의 5 곱하기 700 마이너스 X g. 그 다음에 8분의 3 700 마이너스 X g이 있는 거죠. B 용기에는. 그러니까 A 용기에는 흰색이 이만큼, 빨간색이 이만큼. 근데 이렇게 있는데 얘네가 또 여기에 섞여지면, 여기서 섞여지면 얘는 또 7분의 7만큼 있는 거죠. 흰색은 7분의 3 곱하기 700g. 그래서 총 300g이 있고, 빨간색은 7분의 4 곱하기 700g에 400g이 있다. 이거를 세우는 게 중요해요.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예요. 그 비율을 갖고 대략적으로 그 문자를 넣어서 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얘는 흰색, 얘는 빨간색. 그러니까 얘네 둘이 지금 섞은 거죠.
그 말은 A 용기에 들어있는 이 흰색과 B 용기에 들어있는 이 흰색의 g을 더한 게 300g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 여기 A 용기에 들어있는 빨간색, 빨간 페인트의 g과 B 용기에 들어있는 이 빨간색 g을 더한 게 400g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8분의 1 x 더하기 8분의 5 700 마이너스 x 두 개 더한 게 300이다. x를 구하면 돼요. x가 8분의 4x 마이너스가 되니까 옆으로 넘겨주죠. 그럼 8분의 4니까 2분의 1. 그럼 얘는 이쪽으로 넘겨주면 8분의 마이너스 14. 그러면 계산을 하면 얘가 8이고 x는 곱하기 2. 그래서 4 8 다음 그래서 x는 275g. 그래서 앞에서 이 비율 내용을 잘 봐두라고 한 이 비율 내용이 또 나왔죠. 자, 이렇게 몇 대 몇 나왔을 때 문제를 푸는 방식을 뒤에서도 계속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잘 봐두면 좋을 것 같고요. 1083번. 두 섬 A, B 사이를 속력이 시속 5km인 보트를 타고 왕복하였더니 5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강물은 A섬에서 B섬을 향해 시속 3km로 흐른다고 할 때 두 섬 A, B 사이의 거리는? 자, 이 문제는 다른 문제집에서는 좀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이 문제집에서는 전체 하나 나오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래도 처음 나오는 내용이니까 잘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먼저 보면 A와 B 사이 섬이 이렇게 있대요. 근데 여기서 속력이 시속 5km인 보트를 타고 이렇게 왕복을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가 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왕복을 하는 게 5시간이 걸렸다. 그래서 강물은 A섬에서 B섬을 향해서, 여기서 강물이 나와요. 강물이 나오는데 강물은 A섬에서 B섬으로 이렇게 강물이 이쪽 방향으로 흐르는 거죠. 그래서 강물이 시속 3km. 강물이 이렇게 강물이 시속 3km로 흐른다. 그럴 때 A, B의 거리.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이 강물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강물이 나오면, 자, 흐르는 방향에서 시속 3km의 강물이 흐른다고 할 때는 이 보트가 시속 5km로 달리지만 강물이 3km로 달리고 있을 때는
플러스 3km 속력을 더해주면 돼요. 반대로 이 강물을 거슬러서 올 때는 이 강물의 속도를 보트의 속력에서 빼주면 돼요. 그러니까 시속 2km가 되겠죠. 그러니까 보트가 갈 때는 5 더하기 3km가 되고, 보트가 이쪽으로 반대로 갈 때는 5km 시속. 그래서 빼주기 시속 3km를 빼준다 라는 것만 생각하면 속력 문제 같죠. 그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속력은 5 그래서 속력 곱하기 시간. 자, 속력이 갈 때는 8km죠. 그래서 8 곱하기 자, 얘를 거리를 물어봤지만 거리라고 두고 문제를 풀지 않고 이렇게 볼게요. 5시간을 알고 있으니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다로 두고 5시간은 속력이 여기는 8, 거리는 x. 그래서 거리를 x로 둘게요. 그 다음 더하기 여기는 2 x 이렇게 두고 풀면 자, 통분이 되죠. 5는 8분의 얘는 4가 되니까 5x가 되고 5x는 40이니까 x는 8km가 되네. 답은 3번. 처음 84번.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는데 토끼는 거북이보다 200m 뒤에서 거북이와 동시에 출발하였다. 거북이의 총 경주 거리는 2km이고 거북이는 분속 15m로 토끼는 거북이의 2배 속력으로 달렸다. 토끼가 중간에 잠을 잔 후 다시 결승점으로 달려왔을 때 결승점에 이미 거북이가 토끼보다 5분 먼저 들어와 있다면 토끼는 몇 분 동안 잠을 잤는가? 자, 문제를 이제 잘 이해를 하면 앞에서 배운 내용과 비슷하게 풀면 되는 내용이에요. 좀 복잡하긴 하죠. 그래서 생각을 좀 해볼게요. 토끼는 거북이보다 200m 뒤에서,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에 거북이가 있는데 토끼는 거북이의 뒤에서 200m가 떨어진 뒤에서 거북이랑 동시에 출발을 했대요. 거북이의 총 경주 거리는, 자, 여기가 도착 지점이라고 하면 거북이의 총 경주 거리는 2km 이고 거북이는 분속 15m 그리고 토끼는 거북이의 2배라고 했으니까 분속
30m죠. 로 달렸다. 토끼가 중간에 잠을 잔 후. 토끼가 중간에 잠을 잤다. 토끼가 중간에 잠을 자고 다시 결승점으로 달려왔을 때 결승점에는 이미 거북이가 토끼보다 5분이 먼저 들어와 있었다. 토끼는 몇 분 동안 잠을 잤는가? 자, 문제가 복잡할 때는 먼저 풀 수 있는 내용, 그 문제 그대로 문제만 봤을 때 먼저 풀 수 있는 내용을 먼저 풀어보다 보면 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먼저 거북이를 먼저 볼게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문제를 구해야 되는 내용은 토끼는 몇 분 동안 잠을 잤는가 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거북이에 대한 내용은 다 알 수가 있어요. 거북이는 2km로 거리는 2km의 거리로 속력은 분속 15m. 그러니까 시간이 나오겠죠. 거북이의 시간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 문제에서. 그리고 토끼와 거북이를 비교해 준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5분이 먼저 들어왔다. 그러니까 거북이가 들어온 시간에 플러스 5분인 거죠. 거북이가 먼저 들어왔으니까. 그걸로 비교를 해줘서 방정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토끼가 잠잔 시간을 x라고 둔다면 x분이라고 둔다면 토끼의 시간에다가 토끼가 움직이는 시간에다가 더하기 잠자는 시간을 더해주고 그걸 거북이가 이동한 시간과 비교를 해줄 때 거북이가 먼저 들어왔다 5분. 그러니까 거북이 시간에 5분이 더 걸린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럼 먼저 거북이가 움직인 시간을 구해볼게요. 거북이 시간. 거북이의 움직인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는 자, 몇 분이니까 다 분이니까 얘를 미터로 바꿔줘야 돼요. 2000m. 그래서 속력은 15. 계산을 하면 3분의 400분. 자, 거북이가 이 지점에서부터 여기까지 간 여기 시간은 3분의 400분이에요. 자, 그럼 이제 토끼를 한번 볼게요. 토끼의 시간. 일단 토끼를 갖고 알아낼 수 있는 식을 쓴 다음에 는 3분의 400분에다가 더하기 5분을 해주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토끼의 시간은 거북이가 걸린 시간에 도착 걸린 시간에 거북이가 5분을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거북이 시간에 5분을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주어진 거를 여기다 넣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얘의 5분을 더한 걸 방정식으로 풀어서 요 x분을 찾아주면 돼요. 자, 어떻게 찾아주냐? 토끼의 시간. 토끼는 총 2200m를 움직였어요. 그렇죠? 토끼는 총 2200m를 움직였고 속도는 30m. 그렇죠? 그리고 잠을 잤죠. x분. 이게 거북이가 걸린 시간 3분의 400분에 더하기
5분을 해준 거랑 같다 라는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얘를 이제 계산을 해주면 돼요. 자, x분은 자, 여기 지금 분모가 같기 때문에 얘도 3으로 바꿔서 3분의 400 더하기 얘는 15죠. 15. 그 다음에 얘도 옆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220이 되죠. 그래서 x분은 계산을 하니까 3분의 195가 되고 65분. 그래서 토끼는 65분 동안 잠을 잤다. 그래서 이 x분 잠잔 시간을 토끼가 움직인 그 시간에다가 넣어줬다는 거, 그리고 거북이 시간을 비교해준 내용이 문제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북이가 얼만큼 여기 지점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얼만큼 걸리는지 문제에서 주어진 걸로 계산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 시간에 5분을 더해준 거를 방정식으로 풀어줬다. 처음 85번. 은정이와 영철이가 2.3km 떨어진 지점에서 은정이는 분속 55m, 영철이는 분속 60m로 동시에 출발하여 마주보며 걸었다. 이때 은정이와 같은 지점에서 같은 방향으로 동시에 출발한 강아지가 분속 200m로 영철이 쪽으로 뛰어갔다가 영철이를 만나면 다시 은정이 쪽으로 뛰어가기를 반복하였다. 두 사람이 만날 때까지 강아지가 뛴 거리는 모두 몇 킬로미터인지 구하라. 자, 문제를 먼저 이해를 해볼게요. 자, 은정이와 영철이가 이렇게 있는데 이만큼의 거리가 2.3km가 떨어졌대요. 근데 은정이는 분속 55m, 영철이는 분속 60m로 동시에 출발을 해서 이렇게 마주 보면서 걸었대요. 근데 이때 은정이와 같은 지점에서 같은 방향으로 강아지가 또 출발을 해요. 강아지는 분속 200m로 영철이 쪽으로 뛰어가는데 영철이를 만나면 다시 은정이 쪽으로 오고 은정이를 만나면 다시 영철이 쪽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은정이와 영철이가 만나는 어느 지점이 그 시간이 될 때까지 계속 강아지가 왔다 갔다 반복했대요. 그럴 때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날 때까지 강아지가 뛴 거리가 모두 몇 킬로미터냐. 그래서 문제에서는 두 사람이 만날 때까지 뛴 거리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이 문제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은, 자, 이전에 앞에서 나왔던 문제는 이 강아지가 빠졌죠. 그래서 자, A와 B가 있는데 A와 B가 서로 마주 보면서 온다. 그럴 때 얘네가 만나는 지점 여기까지 뭐 시간이 얼만큼 걸렸냐, 내지 A가 움직인 거리는 얼만큼이냐, 뭐 이런 거를 물어본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추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 사람이 만날 때까지 강아지가 뛴 거리는 모두 몇 킬로미터냐 라고 볼 때 우리는 먼저 은정이와 영철이가 이 만나는 지점을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만큼인지. 그쵸?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은정이와 영철이가 만나는 시간. 만나는 시간은 같겠죠. 근데 영철이와 은정이가 만나는 시간은 은정이와 영철이가 움직인 시간과도 같지만 앞에서는 이렇게 나왔죠. 자, 은정이와 영철이는 여기서 만날 때까지 시간이 같다. 근데 자, 추가적으로 나오는 거는 뭐냐? 여기서 강아지가 뛴 거리. 그러니까 강아지가 움직인 시간과도 같다. 라는 거죠. 이거를 갖고 문제를 풀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먼저 문제를 풀 때 순서는 은정이와 영철이가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을 구해준 다음에 거기다가 강아지가 그 시간을 넣어서 움직인 거리를 구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먼저 분속이니까 분이죠. 그냥 킬로미터를 분으로 바꿔줄게요. 미터로 바꿔주면 2300m가 되죠. 자, 그럼 같다. 시간이 같다. 시간이 같다를 이용해서 자, 여기서부터 요 만나는 은정이가 영철이 만나는 요 거리까지 를 A라고 두면 이만큼은 2300-A가 되죠. 그래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다. 그래서 속력은 은정이는 55, 거리는 A. 그리고 영철이는 속력이 60, 그냥 거리는 2300에서 마이너스 A다. 5로 약분이 되고 계산을 해주면 12A는 2300 곱하기 11 마이너스 11A 11을 이쪽으로 넘겨주면 23A가 되고 그러면 23이 여기서 약분이 되죠. 그래서 얘는 100이 되고 A는 1100m가 되겠네요. 그쵸? 그럼 시간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은정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 게 1100이고 그럼 시간은 여기에 넣어주면 되죠. 55에다가 1100을 넣어주니까 자, 5로 약분이 되고 두 번이 들어가고 20분. 그러니까 이 20분은 얘인 거죠. 은정이와 영철이가 만나는 시간. 그렇죠? 그럼 이 시간은 강아지가 움직인 시간이랑도 같다고 했죠. 그래서 이 시간은 강아지가 움직인 시간이랑도 같은 시간이다. 그렇죠? 그럼 이제 강아지의 움직인 시간을 알기 때문에 거리도 알죠.
자, 강아지의 거리. 강아지가 움직인 거리. 킬로미터라고 줬으니까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4, 2, 4. 4,000m고 얘를 킬로미터로 고치면 4km. 그래서 이 부분 두 사람이 만날 때까지 강아지가 뛴 거리 여기다가 이렇게 줄을 그어놓고 나름대로의 기록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이 만날 때까지 강아지가 뛴 거리는 두 사람이 만날 때까지 시간이 같고 강아지가 뛴 거리도 두 사람이 만날 때까지의 시간이다. 그렇죠? (1086번) 어떤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우는데 A 호수로는 1시간, B 호수로는 2시간이 걸리고 가득 찬 물을 C 호수로 빼내는 데는 4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A, B 호수로 물을 넣음과 동시에 C 호수로 물을 빼낼 때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우려면 몇 분이 걸리겠는가? 자, 앞에서 나온 문제인데 한 가지 추가가 됐죠. 자, 물을 빼낸대요. 앞에서는 물을 넣는데 걸리는 것만 시간이 나왔지만 지금 빼내는 호수도 추가가 됐어요. 마이너스를 해주면 되겠죠. 자, A 호수로는 1시간 가득 채우는데 그러니까 A 호수로는 1시간이라는 얘기는 60분. 그 다음 B 호수로는 2시간이니까 120분이 가득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빼는데 C호수 빼는데 가득 찬 물을 다 빼내는 데는 4시간이 걸린다. 그럼 240분이 걸리는 거죠. 그럼 얘네가 1분당 채워지는 거는 A 호수는 60분의 1 만큼의 채워지는 거고 전체를 채우는데 A 호수는 1분에 60분의 1을 채우게 되고 B 호수는 120분의 1을 채운다. 그리고 C 호수는 1분당 240분의 1을 물을 빼낸다. 그쵸? 그래서 얘는 1분당 물통에 물을 채우는 비중. 얘는 1분당 물통에 물을 채우는 비중. 그러니까 1분당 A 호수로는 60분의 1을 채우게 되고 2분이 지나면 60분의 2, 3분이 지나면 60분의 3. 그래서 결국에 60분이 되면 60분의 60. 그래서 가득 채운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전체를 1로 보는 문제예요. 가득 채우는 것을 1로 본다. 그쵸? 그럼 문제를 그대로 갖다가 써주면 돼요. 가득 채우는 걸 1로 보니까 자 60분의 1 더하기 120분의 1 그 다음
얘는 빼주는 거니까 240분의 1. A, B 호수로 물을 넣음과 동시에 C 호수로 물을 뺄 때. 그쵸? 그래서 얘네가 X분이 걸리겠죠. 그래서 1이 될 때까지. 계산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몇 분이 걸리겠는가? 계산을 해주면 240으로 분모를 통분해주면 얘는 4, 얘는 2, 얘는 1 곱하기 x는 1. 얘가 계산을 하면 6, 5니까 x는 5분의 240 곱하기 1 곱하기 5분의 240이니까 5분의 240이죠. 그래서 약분을 하면 48분. 처음 87번. A, B, C, D 4명의 학생의 생일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학생 C의 생일을 구하여라. 4명의 생일은 모두 5월이다. 4명의 생일은 모두 같은 요일이다. 그러니까 생일이 다 같은데 어떤 특정 요일에 생일이 빠른 순서대로 A, B, C, D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가 만약에 수요일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목요일이 될 수도 있고 금요일이 될 수도 있고 뭐 월요일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어떤 요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이 된대요. 같은 요일로. 그리고 4명의 생일의 날짜를 모두 더하면 78일이다. 얘네를 모두 다 더한 그 일수를 다 더하면 78일이다. 자, 이 문제는 이제 A가 어떤 숫자가 됐든 A를 기준으로 B는 플러스 7이 되는 거죠. A가 만약에 7일이면 B는 14일이 되는 거고 C는 21일이 되는 거고 D는 28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달력의 그 특성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돼요. 그럼 A가 며칠인지는 모르겠지만 A를 기준으로 B는 A 더하기 7이 되겠고 C는 얘가 B가 되겠고 그 다음 C는 A 더하기 14가 되겠고 그 다음 A 더하기 21일이 되겠죠. 얘가 다 더한 게 78일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4A 더하기 7이 7 더하기 14 더하기 21이니까 42일. 그래서 얘가 78이고 4A는 78 마이너스 42. 그래서 A는 4분의 36. 그래서 9가 되죠. 9일. 그래서 A는 9일이 되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건 C. C는 A에다가 14를 더해주면 되니까 9 더하기 14. 그래서 23일. 페이지 149쪽 1088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가 80cm, 세로의 길이가 50cm인 직사각형 ABCD가 있다. 점 P가 꼭지점 C에서 출발하여 몇 초 2cm의 속력으로, 그러니까 초속 2cm의 속력으로 시계 바늘이 도는 반대 방향으로 직사각의 변을 따라 움직이다가 변 AB 위에서 멈췄다. 사각형 APCD의 넓이가 2480cm일 때 다음을 구하라. 선분 AP의 길이. 자, 선분 AP의 길이를 x로 두고 x는 자 어떻게 얘 사다리꼴이죠. 그래서 x 더하기 밑변은 50cm 곱하기 높이 80 2분의 1이 2480. 그래서 사다리꼴의 넓이 공식에 넣어서 x값을 이제 구할 거예요. 계산을 하면 얘가 40이 되고 x 플러스 50은 2480 나누기 40 4, 6, 24 4, 2, 8 62. 그래서 62 빼기 50이 되고 12가 되죠. 그래서 x는 12cm. 그래서 점 P가 움직인 시간, 점 P가 움직인 시간은 여기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이만큼 거리에서 움직인 시간을 말하니까 거리는 총 움직인 거리는 50 더하기 80 더하기 12가 되고, 그래서 142cm가 되고, 그리고 속력은 2cm 초속. 그래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이기 때문에 2분의 142가 되고 71초. (1090번) A의 열차 길이는 360m, B 열차 길이는 200m이고 두 열차가 어떤 철교를 완전히 통과하는데 A 열차는 30초, B 열차는 25초가 걸렸다. A, B의 두 열차의 속력이 같을 때 열차의 속력을 구하라. 같은 철교를 통과하는 거고, 그래서 철교의 길이가 같고 속력이 같다. 그러면 속력이 같다를 이용해서 풀어주면 되고, 속력이 같다. 그리고 길이는 열차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철교의 길이가 같아도 길이는 달라지죠. 그리고 시간을 알고 있으니까 시간이랑 길이를 알고 있고 속력이 같다를 두면 되니까 일단 철교의 길이를 x로 두고, 자, A의 속력은 30초, 그리고 길이는 360에다가 철교 길이 x, 그 다음 속력은 B의 속력은 25,
다음 B의 열차의 길이는 200. 그 다음 더하기 X. 철교 열차의 길이는 X. 그래서 얘를 X 값을 구해서 철교 길이를 구한 다음에 속력을 구해주면 되죠. 그래서 5로 약분이 되고, 그래서 이쪽으로 넘겨주면 X. 그래서 이쪽으로 넘겨주면 5영은요. 얘를 이쪽으로 넘겨주면 빼기 1200이 되고, X값은 600. 철교 길이는 600m가 되죠. 그러면 속력은 아무 데나 넣어주면 되죠. 360 플러스 600에다가 30. 얘를 더해서 약분을 해줘도 되고, 얘를 각각 약분해서 더해도 되고. 각각 약분해서 더하면 3일은 담, 그 다음에 20. 그래서 32. 32m가 되고 초속이 되죠. 32m 초속. 열차의 속력은 30이다. (1091번) 12% 소금물 300g에서 소금물을 조금 퍼내고, 퍼낸 소금물만큼 물을 부은 후 6%의 소금물을 섞어서 8%의 소금물 450g을 만들었다. 다음에 답하여라. 자, 문제를 먼저 이해를 해볼게요. 12%의 소금물 300g, 소금물 300g에서 소금물을 조금 파냈대요. 그래서 소금물을 파냈다. 자, 여기서 소금물을 파낼 때 농도가 같다라는 거. 자, 여기다가 써놔도 좋을 것 같아요. 소금물을 조금 퍼내고 라고 할 때 소금물의 농도는 같다. 그렇죠? 같은 거를 퍼내니까. 그래서 12%의 소금물을 퍼낸 거예요. 근데 몇 g인지는 모르죠. Xg. 퍼낸 소금물의 양만큼 다시 물을 넣었대요. 여기다가 넣었대요. 물. 얘만큼 똑같은 양만큼을 다시 넣었대요. 그리고 물을 부은 후 6%의 소금물을 섞어서 6%의 소금물 얼만큼인지 모르니까 Yg 소금물을 또 섞었대요. 섞어서 그래서 완성된 게 8%의 소금물 450g을 만들었대요. 그렇죠? 그럴 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퍼낸 소금양, 소금물의 양, 이 퍼낸 소금물의 양, 이것과 퍼낸 소금물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 얘를 물어보고 있어요. 얘와 소금의 양. 자, 얘는 지금 보면 그람이, 얘를 살펴보면 얘는 지금
이 소금물에서 X g이 빠진 거죠. 300에서. 근데 얘는 또 X g이 추가가 된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변동이 없죠, 얘는. 여기까지. 그대로 300g이죠. 근데 여기다가 소금물 얼만큼 Yg을 넣었더니 소금물이 400g이 됐다. 라는 얘기는 300g에다가 Xg을 빼주고 다시 Xg의 물을 넣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Yg의 소금물을 넣어줬더니 전체가 450g이 됐다라는 얘기는 얘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얘는 변동이 없는 거고 150g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 알아냈고, 그래서 문제에서 최대한 알아낼 수 있는 정보를 뽑아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일단 150g이다. 자, 그럼 150g이다. 그럼 얘 소금량 구할 수 있죠. 그렇죠? 농도도 알고 있고 전체 g도 알고 있으니까 소금량 구할 수 있고 얘도 소금량 구할 수 있고 얘도 소금량을 구할 수 있어요. 자, 소금량. 얘는 전체 소금 물의 양의 변화. 그쵸? 그 다음 소금의 양. 소금의 양을 각각 알아볼 수가 있죠. 자, 얘를 먼저 A라고 둘게요. A의 소금의 양. 소금의 양은 100분의 12, 그 다음 곱하기 소금물의 양. 그쵸? 그러면 36g. A는 36g이 있어요. 자, 얘를 B라고 둘게요. B의 소금의 양은 100분의 6 곱하기 150g. 9g이고, 그 다음 얘를 C라고 두고 C의 소금의 양은 36g. 그래서 보니까 소금의 양이 얘가 36g이고 얘가 36g이에요. 그 얘기는 여기서의 소금의 양이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얘가 9g이라는 얘기는, 얘가 소금이 9g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9g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얘가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얘와 얘, A와 C가 g의 차이가 변화가 없다라는 얘기에서 결국에 B가 9g 이라는 것은 여기는 물이니까, 그쵸? 얘가 퍼낸 소금물, 여기서 얘를 D라고 둘게요. D의 소금의 양도 9g이다. 그쵸? 그래서 얘 퍼낸 소금물의 소금의 양을 구했어요. 그래서 9g. 그 다음 퍼낸 소금물의 양.
그래서 그 다음 얘가 2번 답. 그 다음 퍼낸 소금물의 양은 퍼낸 소금물의 양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농도가 12%고 소금의 양이 9g인. 그러면 소금의 양은 9, 농도는 100분의 12. 그 다음 퍼낸 소금물의 양을 X라고 아까 뒀죠. 그 다음 Xg은 곱하기 Xg이니까 계산을 하면 12X는 900이 되고 X는 계산하면 75g. 계산하면 75g. (1092번) 성냥개비를 이용하여 아래 그림과 같이 도형을 만든다고 할 때 다음을 답하여라. 1번 n단계의 도형의 성냥개비 개수를 n을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어라. 2번 220개의 성냥개비를 이용하면 몇 단계의 도형을 만들 수 있는지 구하여라. 자, 1단계를 볼게요. 1단계는 보니까 세봤더니 16개예요. 2단계를 보니까 16개에다가 6개를 더했어요. 3단계를 보니까 16개에서 6개를 더하고 6개를 더했어요. 일부러 이렇게 규칙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썼더니 규칙이 나왔죠. 처음엔 16개인데 다음 단계로 가면서부터 6개씩이 더해진다가 규칙이다 라는 걸 찾았죠. 그러면 1번 n단계는 어떻게 되냐. 첫 번째 1단계는 16개니까 2단계는 16개에다가 6을 더하는데, 자, 식을 써볼게요. 16에다가 더하기 6 곱하기 n-1. 그러면 자, 1단계는 1-1이니까 0이 없어지죠. 그래서 16. 2단계는 16 더하기 2에서 1을 빼니까 6이 되고, 그 다음 3단계는 3에서 1을 빼니까 2가 되니까 12. 12를 더한 게 되죠. 그래서 식을 만들었고, 220개의 성냥개비를 이용하면 몇 단계가 되냐. 그래서 지금 얘네가 220개의 단계다. 아니 220개의 성냥개비다. 몇 단계인지 n단계를 쓰고 성냥개비 개수가 되겠죠. 이렇게 는을 하면. 그래서 계산을 하면 얘를 빼주고 n-1은 뭐가 되죠? 2, 3, 4. 그래서 n을 옆으로 넘겨주니까 35. 얘는 35단계.
그래서 식은 또 다르게도 나올 수 있어요. 규칙을 찾는데 식은 또 6n 플러스 10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는데 이렇게 풀었죠. 지금 여기서는. 그래서 문제를 그냥 설명만 들으면 되는 게 아니라 해설도 보면서 문제를 풀지만 해설을 가리고도 혼자 문제를 풀어서 혼자 문제를 풀 수 있을 때까지 문제를 계속 많이 풀어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활용은 여기에서 마무리 지을게요.